안녕하십니까. 자, 제3과목 안전관리 첫 번째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저장능력 산정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금 나오고 있죠. 1번 같은 경우 뭐냐, 저장 압축가스의 저장 탱크 및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압축가스 1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액화가스의 저장 탱크 이렇게 되겠죠. 액화가스이면서 이거는 저장 탱크, 그죠? 저장 탱크가 되겠고, 3번식 계산식을 보시면 액화가스이면서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마찬가지 액화면서 얘는 이제 차량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장 능력 Q는 10P, 10P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아마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교재에는 보면 또는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시게 되면 이게 P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계산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 P의 값이 압력의 값이 보시면 메가파스칼입니다. 그죠? 메가파스칼의 단위로 했기 때문에 10P가 적용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단위 자체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되어 있는 형태는 P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이 단위 때문에 요 10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교재는 뭐 지금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에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인터넷 뭐 요점 정리 자료나 이런 거 보시면 간혹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위 차이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액화가스 우리 저장 탱크 보시면 W는 0.9 dV입니다. 그죠? 그래서 0.9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90% 저장을 하는 거죠. 탱크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90% 충전하기 때문에 0.9 dV로 간다. D는 비중, 그죠? 비중의 V,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자,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가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요거는 이제, C분의 V, 이렇게 돼 있죠. C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게 충전 상수, C는 충전 상수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가 이제 문제상에서 보면 충전 상수 C는 얼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 내용적이 뭐 예를 들어서 2만 리터, 그죠? 2만 리터 용기에 저장을 하려고 한다. 저장량은 얼마냐?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그때의 정수는 1.86이다. 정수 C는 1.86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최적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V는 최적을, 그죠? 중량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분의 V가 된다. 1.86분의 2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식 같은 경우도 0.9 dV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액화가스의 비중값이 주어집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액화산소가 우리가 뭐 25,000리터가 있다. 이랬을 때 비중은 1.04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0.9에 그대로 다 해주죠. 비중 1.04에 그죠? V 25,0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충전량, 그죠? 저장 능력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용기 개수까지 이제 계산하는 그런 형태까지도 이제 나중에 실기에 가면 발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씩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간단하게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액화가스
저장 탱크 설계 시 저장 능력에 따른 내용적 계산식으로 적합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 액화가스 저장 탱크는 뭡니까? W는 0.9 dV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식은 V를 구해라. 이 V를 구하는 거니까 뭡니까? W를 0.9D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식 자체를 그대로 외워 주셔야 되겠다. 이 세 개의 식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 보호시설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로 나뉘어진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1종 보호시설과의 어떤 거리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호시설과 어떤 처리, 가스와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저장 능력에 따라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리, 뭐 이런 안전거리에 대한 문제가 보통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시설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몇 종 보호시설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이제 이 보호시설과 예를 들어서 이제 처리설비, 고압가스 처리설비, 뭐 가스가 어떤 가스냐, 그거와의 어떤 저장 설비와의 뭐 거리,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기능사에서는 요걸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은 뭐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2종만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주택.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보면 1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택하고 면적 기준 잠깐 보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1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은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문제,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주택은 제 몇 종 보호시설로 분류가 되는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1종, 2종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0종이라는 것도 없고 3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2종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1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의 2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내용은 냉동 능력의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 설비는 그 압축기 원동기 전격 출력 1.2kW를 1일의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식 압축기는 전격 출력 1.2kW를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 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 동안의 이별량 6640kcal를 1일의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제 산식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흡수식 냉동 설비에서 1일 냉동 능력 1톤의 산정 기준은 얼마냐 이러면 6640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가 냉동에서 보면 1RT가 1RT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3320입니다. 킬로칼로리.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그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냉동기에 적용되는 냉동기에서 1RT 그죠? 냉동톤입니다. 여기 냉동톤. 그래서 이 냉동톤에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24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능력, 그 능력을 이제 열량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마찬가지 여기서는 원심식 압축기와 흡수식 냉동 설비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1일의 냉동 능력 1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흡수식 냉동 설비라면은 1일의 냉동 능력 1톤은 열량으로 환산하면 664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640
킬로칼로리 per hour입니다. 그죠? 1시간 동안의 이별량 이렇게 되니까 6640 킬로칼로리 per hour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가스 특정 제조의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먼저 시설의 위치, 안전거리.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의 시설과의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가스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 처리 설비와 저장 설비 이 두 개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 표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문제도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소를 저장하는 저장 설비가 있다. 산소가 있다. 그 저장 능력이 뭐 5만 킬로그램이다. 5만 킬로그램 이렇게 안 나오죠. 뭐 50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1종 보호시설과의 거리는 유지거리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겠죠. 예. 너무 크게 해버렸네요. 예, 예를 들어서 산소가 5톤, 그죠? 5톤이다 이러면은 뭐 초가니까 20m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3톤이다, 그죠? 3톤이다 이러면은 3톤 이하, 초가 이렇게 이하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16m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수치를 그대로 뭐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산소가 나올 수도 있고 독성이 나올 수도 있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기 때문에 요 수치를, 요 관계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 능력은 보통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1만에서 2만, 2만에서 3만, 3만에서 4만, 4만 초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시설과의 거리는 뭐 12, 14, 16, 18, 20 이런 식으로, 1종 보호시설은 2씩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어떤 패턴을 찾으시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17에서 21. 요거는 4가 늘어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3 이런 식으로 3m씩 늘어납니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m 늘어나지만 2, 끝에 1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나름의 패턴 본인이 이제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수치는 그대로 외우셔야 된다. 문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독성이 뭐 1.5톤 이렇게 저장되는 뭐 저장 설비 또는 처리 설비가 있다. 2종 보호시설과의 유지거리는 얼마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니까 이 수치 자체는 그대로 외우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과가스 처리 설비 및 저장 설비 기준으로 독성가스와 1종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수치를 못 외우면 못 풉니다. 그죠? 그래서 1만 이하는 13m, 1종 보호시설인데 여기는 17m죠. 1종 보호시설은 17m고 그 다음에 1만에서 2만은 21m, 그 다음에 2만에서 3만은 자 24m, 그죠? 3만 초가 4만 이하는 27m.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수치 자체를 외우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안전거리 유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표를 외우셔야 된다. 특히 이제 뭐 기타는 필요 없겠죠. 산소와 독성 가연성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치 1종과 2종과의 그러니까 1종과 처리 설비, 저장 설비와의 거리, 2종 보호 시설과 처리 설비와 저장 설비와의 거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작 강의는